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올해 첫 건프라썰 영상은 제타건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연방의 양산기 짐2가 되겠습니다. 자꾸만큼은 아니지만 짐 또한 원본인 이거로부터 시작하는 여러가지 바리에이션 기체가 존재하고 작품의 등장 비중은 적더라도 나름 인지도와 마니악한 인기를 가진 친구들도 꽤 많은데요. 짐2는 정사 메인스트림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제타건담에 등장하는 양산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편인 친구입니다. 다른 짐 바리에이션 기체들이 가진 뭔가 멋진 독특한 특징 같은 것도 없고 같은 작품에 짐2와 역할이 겹치는 다른 양산형 기체들이 많이 등장해 영 취급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짐의 정식 후속기인 만큼 저번주에 다룬 가르발디 메타보다는 사정이 약간 나은 편이긴 한데 아무튼 영 존재감 없는 기체인 건 사실이죠. 자, 아무튼 오늘은 이런 짐2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이그레이드 UC 건프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소체 자체는 2011년에 일반판으로 나왔지만 오늘 보여드릴 건프라는 2023년 건담 베이스 한정으로 발매된 짐 삼형제 세트에 들어있는 짐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짐2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년 전쟁 초반 지온의 모빌수츠 자쿠에 의해 여러 전투에서 패배를 맛본 지구연방은 부랴부랴 시험용 모빌수츠를 개발해 실전 테스트에 들어갔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 전쟁 후반 양산형 모빌수츠를 개발해 대량으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등장한 양산형 모빌수츠 짐은 단일 개체로는 약해 빠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폭발적인 생산량으로 단숨에 지온의 전력을 따라잡아 지구연방이 1년 전쟁에서 승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기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종전 이후 짐은 지구연방의 상징적인 기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방군은 다변화된 세계 정세에 맞춰 신규 모빌 슈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이미 많은 양이 생산된 짐을 재활용하는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주세기 80년대 초반 처음 시도된 개선안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성능이 20%가량 좋아진 신형 제너레이터였는데요. 공급 동력이 늘어난 만큼 더 강력한 추진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주력 화기도 빔 스프레이건에서 신형 빔 라이플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보조 센서 장치와 카메라 장비 증설로 미노프스키 입자 환경에서 탐색 능력이 강화되었죠. 또 여러 짐의 개량형 기체에 적용되었던 티탄 세라믹 합금으로 장갑재가 변경되는 등의 업그레이드가 가해졌고, 결과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 짐의 대부분이 이 개선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 생산 또는 개량된 기체들은 단지 이미 있었던 짐의 개선판으로 인식되었다고 하는데요. 전후에 방산산업에 뛰어든 애너하임에서 개발한 전방위 파노라마 모니터와 리니어 시트를 개선된 짐에 적용하기 시작한 우주세기 85년 버전부터 RGM-79R 짐2라는 별도의 기체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티탄즈가 그리프스에서 생산한 기체에는 RMS-179라는 또 다른 형식명이 붙게 되었고, 아오지 설정에 의하면 티탄즈가 사용하는 짐2는 일반 연방군이 사용하는 기체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티탄즈 짐2는 일반 연방군 사양과 같이 붉은색으로 도색되어 있지만, 최근 UC 인게이지에 등장한 웨폰 테스트 버전 기체를 보면 상징적인 티탄즈 컬러로 설정화가 나와있고, 갑스레이의 패다인 라이플이나 쇼크와이어 장비형 하이잭 실드 등 티탄즈계 신규 장비를 짐2로 시험 운용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짐2는 1년 전쟁 직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지구연방의 상징적 양산기 짐을 대체했고, 우주세기 87년 그리프스 전쟁 초기 티탄즈를 포함한 연방군과 에우고 모두 사용하고 있는 기체였지만, 이 갈등 중에 양측은 네모와 마라사이 등 더 강력한 양산기들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짐2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리프스 전역 이후 1차 네오지온 전쟁 시기, 여기에서 대폭 개량된 짐3가 등장한 뒤 짐2는 다른 고성능 기체들의 백업 기체 역할을 수행하다가 완전 상위 호환인 양산기 제간이 개발된 시점부터는 중요도가 낮은 후방 기지에서나 사용하는 구식 기체가 되어 라플라스 사변 시점 다카루와 토링턴 기지에 배치돼 지온 잔당과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유니콘 건담 애니메이션에서 확인할 수도 있었죠. 제타 건담 시절 설정과 약간 달라진 디자인의 연방계 기체들의 여러 무장들을 장비한 상태로 등장했었고, 짐 스트라이커의 특징들을 가져와 근접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짐2 세미 스트라이커라는 형태도 등장했는데, 지온의 구식 기체들이 나와서 맹활약하는 동안 그
상대역으로 등장해 줘 터지는 그야말로 짐다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전장에 섰다는 것을 생각하면 빠르게 구식화되어 후방에 배치되었다고는 해도 짐2의 범용적인 성능 자체는 꽤 훌륭했다고 평가해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역시 인기는 없지만요. 자, 아무튼 이제 역대 건프라를 봅시다. 소체 종류로 따지면 나와있는 게 별게 없는데 대신 컬러 바리에이션들이 꽤 나와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온 9판은 144분의 1 스케일로만 발매가 되었습니다.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에는 MSV 출신 기체들이 꽤 등장했었고 해당 기체들의 건프라는 이미 나와있는 구식 제품을 사출색만 바꿔 출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같은 제타 건담 9판으로 묶여있는 제품군이지만 조형이 새롭게 나온 제품과 MSV가 재탕된 제품에는 꽤나 큰 퀄리티 격차가 있었죠. 일단 폴리캡 기술이 적용됐느냐 아니냐 하는 큰 차이가 있었고 그 외에도 사출색과 가동성에서도 격차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2의 경우에는 MSV에서 재탕된 조형이 아니라 완전 신금형으로 나온 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 신통치 못하게 발매된 제품이었습니다. 제타 9판의 특징인 폴리캡만은 적용이 되었으나 색분할 없이 흰색 원톤으로 전체가 사출되었고 같은 라인업 제품들에 비해 가동성도 나쁜 축이었으며 옵션 구성도 별다를 게 없었죠. 그나마 위안이라면 그래도 9판 짐보단 나은 편이라는 점과 동 라인업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이라는 것 정도겠는데 사실 이제 와서 9판 사이에 우열을 논하는 게 별 의미가 없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제품화 소식이 없던 짐2는 2011년이 돼서야 하이그레이드 UC로 발매되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발매된 다른 제품들을 보면 유니콘 건담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덕분에 이 물건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설정상 일반 짐에서 개수된 기체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짐 건프라와 비슷한 형태로 나와야 했겠지만 그쪽이 너무나도 초반에 발매되는 바람에 이미 구닥다리가 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대신 몇 개월 전에 나온 짐3와 일부 부품을 공유하는 제품으로 발매되었는데요. 이 두 제품은 제타 건담 당시의 디자인과 유니콘에 다시 등장한 디자인을 좀 이상하게 섞어놓은 애매한 제품들이었는데 그 덕분에 여기저기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눈에 띄는 건프라입니다. 설정을 따져볼 것도 없이 조형적으로 억지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팔꿈치 관절이 너무 두꺼워서 일반적인 모빌 슈츠의 팔 관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기가 없는 기체였다곤 해도 무려 짐의 정식 후속기 타이틀을 가진 기체인 만큼 건프라가 이렇게 애매하게 출시된 것은 무척 아쉬웠습니다. 또 이 제품을 베이스로 생놀이 한정판들이 발매되기 시작하면서 제품의 단점이 계속해서 문제시 되었는데요. 데저트 컬러와 에우고 컬러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된 컬러 바리에이션들은 하나는 유니콘, 하나는 제타에 등장하기 때문에 설정에 맞추려면 조형이 약간 다르게 나와야 했는데 짐2 건프라는 그런 거 없이 일반판과 완전 동일한 조형에 사출색만 바꾼 성의 없는 한정판들이었습니다. 또 유니콘에 등장했던 세미 스트라이커는 2015년 한정 발매되었는데 데저트 컬러 제품을 기초로 신규 조형된 부품들과 트윈빔 스피어가 추가된 구성이었으나 원본 제품의 문제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아쉬움이 좀 남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에는 건담 베이스 한정으로 원본 짐과 짐2, 짐3까지 3짐 라인업이 세트 구성으로 들어있는 오프라인 한정 제품이 발매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하나는 너무 구식 모델이고 두 개는 약간 하자가 있는 애들이라서 그렇게 좋은 세트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의 색 변경과 습식 데칼 추가를 제외하면 각각의 일반판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일반판 3개를 어차피 구입할 생각이라면 그 대신 한 방에 이걸 구입하는 걸 선택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마스터 그레이드의 경우에는 마스터 그레이드 짐 2.0을 유용한 제타 건담 등장 버전, 그걸 카토키 감수로 일부분 디자인을 손본 유니콘 버전, 그리고 제타 버전을 기초로 사출색을 바꾼 에우고 컬러 버전, 이렇게 3가지 제품이 발매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3가지가 전부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으로 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다가 이 셋 중 하나는 일반 발매되었어야 했지만 모조리 한정판으로 출시해 팬들의 빈축을 샀죠. 아무튼 같은 프레임을 공유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퀄리티는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니콘 버전은 스커트와 무릎 관절 등의 조형과 함께 발 모양이 제타 버전과 달라졌는데 건담 2.0을 원본으로 하는 제품들은 발이 너무 작아서 전족처럼 보이는 것이 단점인데 그 점이 싫으시다면 발 부분이 더 큰 부품으로 바뀐 유니콘 버전을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3가지 중 뭐든지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는 하겠지만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짐2의 역대 건프라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9판을 제외하면 일반판으로 나와있는 제품은 하이그레이드 UC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요즘은 재판 시기가 아니라면 일반판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건배에 직접 가면 구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23년판 합본 제품에서 짐2 부분만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 앞면에는 제품에 포함된 3가지 건프라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제품들을 합쳐놓은 제품이다 보니까 3채 합본임에도 불구하고 박스 사이즈가 작죠. 박스 안에는 짐 3마리의 런너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나머지 2개의 런너는 확실하게 옥색으로 사출된 데에 비해 짐2 런너는 약간 밝은 색으로 나와서 이 정도면 호불호가 갈릴 정도의 옥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머리 부분만은 조형 디테일이 꽤 디테일하게 들어갔네요. 시스템 사출된 런너에는 노란색과 빨간색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판에 비해 약간 진한 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드 부품의 경우에는 일반판에선 몸통과 같은 색으로 사출되어 있었지만 이 건배 한정판에서는 몸통보다 약간 밝게 나와서 여러 기체들이 돌려쓰는 공용품을 방패로 사용한다는 느낌을 표현해 준 것 같죠. 또 바이저 부분의 녹색 클리어 파츠 등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색 분할이 약간 아쉽긴 해도 일단 외장 쪽 부품들에서 큰 문제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프레임 부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런너 상태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문제가 눈에 띄진 않지만 아무래도 관절 구조가 이 기체가 아니라 짐3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유심히 보면 다른 하이그레이드급 제품들의 관절 부품에 비해 크기가 좀 크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래 일반판 짐2에는 꽤 많은 양의 테트론 실이 들어가 있었는데 합본판에선 스티커가 습식 데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경 써준 구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목 부분을 덮는 색분할 보조 스티커와 각부 카메라에 붙이는 스티커들까지 데칼로 바뀌어 있는 바람에 작업하기가 무척 껄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호일 실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노란색 빔사벨 이펙트는 예전 제품들에 들어있었던 SB6번 런너로 길이가 짧고 모양도 좀 투박한데요. 근데 기체가 이렇다 보니까 뭐 이쪽도 나름대로 어울리는 것 같네요. 자, 조립된 각 부분을 봅시다. 전체적인 인상은 양산형다운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머리 부분은 꽤 디테일이 괜찮습니다. 바이저 내부의 음각 몰드도 훌륭하고 헤드 발칸을 비롯한 조형도 잘 나와 있으며 설정대로 뒤통수에는 안테나도 달려있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부분은 스티커가 아니라 데칼인데 붙이기가 좀 까다롭긴 해도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몸통 부분입니다. 일단 원래는 회색이어야 하는 목 부분이 색 분할 없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데칼을 붙여서 커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데칼 퀄리티가 별로고 붙이기도 쉽지 않아서 저도 붙이다가 망한 관계로 그냥 건담 마커 그레이로 칠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뭐 조형이나 기믹면에서는 딱히 특기할 것이 없는 무난한 모양이 되겠는데요. 왼쪽 가슴에 보조 카메라나 특징적인 백팩의 모양이 설정대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팔입니다. 일단 설정과 같이 어깨장갑 상단에 꺾이는 각이 있어서 일반 짐과 구분되는 형태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바깥쪽의 노즐은 색분할은커녕 조형도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또 팔 부분은 대충 봐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관절 부분이 너무 두꺼운데요. 그나마 팔꿈치 가동 각도는 우수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해도 팔을 굽혀서 관절이 안 보이는 포징을 해놓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허리 부분은 일반 짐과 달리 중간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짐2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사이드 스커트에는 무기를 끼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조인트 구멍이 뚫려 있는데 본 제품에는 여기에 끼워줄 만한 무기가 들어있지는 않고요. 그 외에는 큰 특징이 없는 연방계 기체의 전형적인 허리 부품처럼 보이네요.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형 디테일이 아쉽습니다. 설정화에서는 메쉬 파이프로 되어 있는 도가니 부분 디테일이 그냥 민둥하게 나왔고 허벅지 양옆과 뒤쪽에 있는 스러스터 노즐은 조형이 너무 단순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인지 알아볼 수도 없으며 무릎 관절 설계도 뭔가 잘못된 듯해서 스무스하게 가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이건 별건 아니지만 무릎 장갑에 파져있는 이 작은 홈은 유니콘 건담 소설판에 사용된 설정화에서 따온 것 같은데 내부 디테일도 없이 그냥 홈만 파놓으니까 디자인의 의도를 알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모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빔라이프를 봅시다. 전체적인 형태는 육전형 건담의 빔라이프라고 비슷한데 설정상 그쪽은 블라시사 제품이었던 것과 달리 짐2의 빔라이플은 보아사의 제품이죠. 아무튼 조형 자체는 뭐 무리 없이 나왔고요. 간단하게 보조 손잡이 회전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드를 보면 1년 전쟁 시절 연방계 기체들이 사용했던 물건과 똑같아 보이는데 뒤쪽을 보면 팔뚝에 연결되는 조인트만 있고 손에 쥘 수 있는 손잡이가 따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MS의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 없이 사용하는 형태로 개선된 실드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프스 전역 시점 모빌 셔츠들의 실드는 대부분
제품은 손잡이가 없죠.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설정 적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 부분에서는 또 굳이 설정에 맞춰가지고 손잡이 부품을 빼버렸네요. 자, 뭐 아무튼 이렇게 완성해본 짐2는 기체가 가진 이미지에 맞는 약해 빠진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긴 한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좋거나 조립감 등의 측면에서 큰 만족감이 느껴지는 제품은 아니라서 구입을 추천드릴 만한 제품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리바이브 버전 등 개선된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니까 컬렉션 목적으로 하나 정도 사보는 건 뭐 의미가 있겠고, 그런 목적이라면 오늘 보여드린 짐 삼형제 세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제타 건담계 최신 제품인 보리노크 사만 편을 가지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